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행보장에서는 계속 시황 보면서 이야기하고 뭐 박스관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날봉을 잠깐 볼게요. 오늘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기 전에 저도 이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 구간에 있을 때 그럼 요 구간에 있을 때 뭐 여기서 뭐 올라가니 내려가니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니 내려가니 뭐 선물로도 막 시즌2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러니까 그거죠. 그 뭐냐면 현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시드가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 현물만 가지고 있고 시드가 다 빠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물에 대한 뭐랄까요, 그 기법 아니면 프라이스 액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위로 갈 건지 내려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데서 막 했습니다. 이런 데서 요 구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 구간에서 여기를 맞추고 틀리고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장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거에 중요했던 것이지, 여기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굉장히 크게 내려오는 이게 상하방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요 구간에서 모을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모아진 상태였으니까 좀 그랬었고, 여기에서 횡보하는 구간이었으니까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프라이스 액션에 대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단기간에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뭐 고배율 선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가 있겠지만은 알트나 이런 것들, 근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긴 기간입니다. 아주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지만 요 긴 기간에서 현물을 계속 사모아라 이 말을 하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뭐 기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아니면 그거와 아울러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현물 사모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나았지 않았나,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목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라이브를 한번 보시면 시즌이 시작되고 난 뒤에 올라간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겠습니다. 전고점까지 보면 6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은 전 시즌의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인데, 거기를 비교했을 때 보면 60%만 상승하고 주저앉는 시즌 아웃은 없다. 최소한 지난번에 미니 불장이라고 했던 250%나 아니면 1600% 정도 올라가는 슈퍼 불장이던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더 올라가는 1600%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허무맹랑하다는 얘기할 수 있는데 500%만 해도 460K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타깃가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라이브 하는 이유가 요 안에서도, 그러니까 투 트랙이죠. 선물로 그냥 차트를 볼 줄 아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단기적인 타점이 결국은 큰 걸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랙탈처럼, 그러니까 작은 봉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큰 걸로도 충분히 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메인은 현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트의 고통이 심하고 비트코인의 지금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현물을 하셔라, 그래서 현물로 계속 매집을 하셔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이제 선물은 하지 마시고 시즌 3일 때 선물은 하지 마시고 현물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요 라인에 있을 때는 제가 비트코인과 리플만 하라고 했지 알트 하지 말라고 했었죠. 알트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올라올 타이밍에 변화구가 좀 세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조금씩 사들여보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알트의 폭락이 좀 있었습니다. 이 알트의 폭락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세력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자리대로 왔다. 다만 개미들은 손절할 것이냐 청산당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이 박스는 조금 더 지나고 났을 때는 높은, 그러니까 시즌이 아직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에서 60%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에서부터 올라왔던 퍼센트를 얘기한다거나 여기에서부터 올라왔던 퍼센트를 얘기한다거나 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왔던 퍼센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것은 그리고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시작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예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지하실을 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 보라색 라인을 지지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박스 구간 쪽에서 디스카운트 존, 그러니까 중단선이 여기 있습니다만 디스카운트 존에 있다는 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날카로운 하락세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들이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라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심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부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이더리움이 약간 약진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날봉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뭐 상승세는 이었지만 오늘까지 같이 보시면 오늘까지 이어서 보시면 뭐 그렇게 올라간 상승분을 다시 도로 반환해낸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게 돌아나가는 무빙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오늘도 주요한 무빙이 있으면 저녁에 전체 라이브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솔라나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지금 아르헨티나 그쪽에 그 악재가 있었습니다. 민코인에 대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나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나간 모습, 어제 텔레그램 포함해서 라이브에서도 약간 리스크에 관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리스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라나도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를 여기 온다면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악재를 좀 더 재료로 해서 밑으로 쏟아준다면 없으신 분들은 잡아보시는 형태의 1차 진입입니다.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라인에서부터 받기 시작하셔라.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떨어질 때 한 번 더 받아보고 그리고 캔들이 진행되는 걸 봐서 2차, 3차 진입을 한번 노려보셔라.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하락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조금 뼈 아프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에 들어있던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이동이 돼서 이더리움이 올라간 것이냐?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토탈 차트도 약간 하락세를 겪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에, 그러니까 어제 일봉에선 여기를 좀 뭐 지지 못 받은 형태였지만 오늘 일봉 중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컵앤핸들의 형태를 띠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시황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시황이나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개별 단톡방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4시간 봉 마감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보시면 정방폭포라고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정방폭포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커다랗게 이렇게 물이 쏟아집니다. 물이 쏟아지는데 이 절벽에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바닷가로 연결됩니다. 이 자갈들이 있고 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런 곳이 많죠. 정방폭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시면 그 물줄기가,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담수죠. 그러니까 한라산에서부터 내려왔던 거든지 이러한 담수들이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방폭포에, 그러니까 원류라고 하죠. 그 맨 처음에 시류라고 하나요? 맨 처음에 있는 그 물줄기, 원천이라 할까요? 그 원천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방폭포의 시작점, 거길 가보면 그냥 한 마을입니다. 한 마을의 개울인데 개울이 수풀에 좀 쌓여가지고 여기 진짜 개천이 맞나? 물 흐르는 소리 자체가 안 나요. 물 흐르는 소리 자체가 안 납니다. 그냥 다만 마을 사이에 있는 그냥 움푹 파여져 있는 개천? 근데 풀숲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이 흐른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 물이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정방폭포 쪽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갑니다. 과연 그 물은 본인이 그 폭포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내가 큰 정말 커다란 바다로 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아끼는 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그다음 코인 매매 이런 거 하다 보면 정말 암울하고 정말 비루하고 또는 내가 너무 작아서 시드가 작거나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너무 작아서 이게 될까?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급작스럽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실제로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따르던 동생들한테나 아니면 이 전자파에서 알게 된 동생들이 힘들어할 때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작은 물방울들은 본인들이 아주 커다란 바다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도착할 곳은 정말 창대한 바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불장의 초입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이란다. 자신감, 자존감 또는 뭐 좀 불안감 그리고 현재 조급함 때문에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큰 목표를 위해서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용기를 내셔라. 그리고 이 횡보처럼 느껴지는 이 작은 줄기들이 모여서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삶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역시 뭐 개별적으로 보람차고 알찬 하루 보내겠습니다. 저도 뭐 다른 일이 많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좀 더 알찬 나날이 되시길. 가장 소중한 건 우리 시간이니까요.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해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 라이브는 현물 그 강의에 대한 녹화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전체 라이브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뭐 시황만 남기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차트로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포입니다. 우리가 코인고 채널을 만난 시간은 저마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 현재 상황들이 전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은 심리게임이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우리들의 의심, 불안 혹은 두려움을 그 자리에서 등대처럼 버텨주고 길을 밝혀주고 있는 코인고 채널을 통해 빛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크립토 바다를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등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바뀐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게 되면 좋겠습니다. 코인고 채널의 번창과 우리들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